중산층들의 73%가 은퇴 준비 없이 퇴직하고 10명 중에 6명이 은퇴 후에 빈곤층이 예상된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은퇴를 하면 정말 저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요새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는 게 가장 나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티는 모습 또한 나름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낫다. 아니, 버틸 수 없어도 버텨라. 무조건 버텨라. 라는 이야기를 요즘 와서 부쩍 많이 듣고 또 하고 그러면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2024년 5월은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5월만 안 좋나요? 2024년 하반기도, 2025년도, 6년도, 7년도 우리가 앞으로 대략 한 4, 5년 정도는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리를 2024년 하반기에 안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2025년 3월쯤 되어야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대개 지속 중인데 우리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을 뿐인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도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우리는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물가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더욱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2024년 하반기에 금리 2.5%까지 내린다라는 개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많이 낮추면요, 한국 경제의 물가는요, 안 잡히죠. 점점 이제 각 기업들이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출을 하거나 매출을 일으키는데 매우 어렵죠.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뭡니까? 고정비 축소. 고정비 축소 중에 제일 1번이 뭡니까? 임금비 감소입니다. 임금비를 줄이는 게 첫 번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직장을 다니고 그 급여소득으로, 노동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퇴직하고 나와서 퇴직금 목돈 들고 나와서 자영업 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영업에서 많이 망하죠. 1년 버티기도 어렵고 2, 3년 버티기도 더더욱더 어렵고 5년, 10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없다라고 하는 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나 부장이었고 나 이사였고 상무였고 아무리 떠들어대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실이 이제 우리를 더욱더 이제 마음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제는 각각 개개인들이 스스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냐? 쉽지 않죠. 참 무섭고 두렵고 막막한 시간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조심 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좀 살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조심하며 지는 거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찬찬히 차근차근 두고 보고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요, 좀 멀리해야 됩니다. 왜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금방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겁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 사는 게 막막하고 씁쓸하고 좀 안타깝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빈곤 정리될 것 같다라고 하면 참 무서운 얘기죠. 100세 시대가 두렵다. 아침에는 노가다 하고 퇴근하고는 대리 뛰고 늦게 아이 낳아서 가장으로서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더니 과도한 스트레스에 우울증과 공황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씁쓸한 얘기죠. 잠이 안 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두렵습니다. 참 겁납니다. 사무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나와서 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창업해가지고 함부로 뭐 세상을 좀 안전하게 좀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삶이 힘듭니다. 회사 생활 정말로 할 때는 대단하지만 나오면요. 정말로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퇴직하고 난 이후에 참 세상에 스스로 적응하려고 애쓰며 정말로 내려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네요. 운동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믿을 곳은 나의 이 몸뚱아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몸을 쓰면요. 망가지면요. 힘들어지는 거죠. 정말로 씁쓸한 얘기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 자꾸 들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요. 좀 더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부동산이 웬 말이고 이것저것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지금은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어째야 되나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을 잘 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살아갈 길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움직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삶을 좀 잘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애쓸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내죠. 지금은요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시국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그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지금요 정말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까불어대고 얘기하고 꼬드기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멀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그려나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하며 움직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결국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한테 기댈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아직도 자기만의 길이